몸이 보내는 경고 통증. 수술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해 시원하게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통증이 발생하곤 하죠. 조금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며 무시하고 무작정 참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통증의학과를 찾는 겁니다. 저희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관절 질환,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분들, 그리고 대상포진이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주로 아프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력으로 좀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척추 관절에 있는 통증을 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허리에서 시작해 다리까지 내려가 저리면 혹시 디스크 문제인지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덜컥 겁부터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다 치료가 되기 때문인데, 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냐면 허리에 있는 염증 제거를 위한 주사 치료,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치료를 조합했을 때 이제 허리에 있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염증. 염증 부위를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가장 심한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고 주변 부위는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 염증을 제거한다고요. 염증 제거를 통한 통증 완화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무릎과 같은 부위에도 적용된다는데요. 어깨 질환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회성 건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눌러붙는 겁니다. 눌러붙고 염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눌러붙었기 때문에 어깨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자세가 안 된다든지 뒷짐이 안 되는 증상을 어깨가 굳었다, 이제 오십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한 번 오십견으로 넘어가면 치료 기간이 2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해줘야 우리가 오십견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를 먹으면서 모두가 다 와요. 단지 정도의 차이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4단계가 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노화, 퇴행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최대한 치료를 잘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잘 관리하는 방법,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요즘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최헌우 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근육이나 이제 관절 등에 통증이 딱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통증의학과는 언제 가는 겁니까? 이제 척추 관절을 포함한 몸의 전반적인 통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목이나 허리 통증, 그리고 팔다리 저림, 그리고 어깨 관절에 있는 불편함, 이제 무릎 관절염 등을 포함해서요. 이 척추 관절에 대한 통증이 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가면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이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저희 통증 클리닉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비수술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수술 치료라 하면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수술이 아닌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도수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먹는 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잡아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 뭐 체외 충격파 이야기하셨는데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주사 치료를 하는 사람, 의사의 숙련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찾으실 때 이 사람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체외 충격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도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첫 번째는 나한테 치료를 해주는 치료사가 자격이 있는가, 이 체외 충격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수를 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1대1로 전담을 해주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이제 갈 때마다 치료사가 바뀌게 되면 이제 내가 아프던 부위가 어딘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에게 전담돼서 배정되는 치료사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은 여자와 남자 중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나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긴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아니 얼굴이 선생님이 잘생겨가지고 그 여성 환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뭐 제가 오실 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일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자가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접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 전에 병원에 와서 좀 정확하게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진단을 들은 후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시고 집에서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내가 생기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우리 선생님처럼 통증의학과든 어느 병원이든 먼저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헌후 통증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